안녕하세요.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동안 MC 진현수 코디네이터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동인천역 도시재생대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동인천역 도시재생대학은 총 9주간 진행됩니다. 각 파트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강의를 들으시고 토론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토론 과제 제출은 현장지원센터나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1강인 주거지 관련 만부마을 집수리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해주실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 허훈 사무국장님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누르셨다면 우리 다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저는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의 허훈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강하고 2강 그 다음에 3강, 4강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1강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사례에서 이제 저희가 만부마을 그 주택 수리 사업을 진행한 것과 커다랗게 만부마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택 수리 부분을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공지나 나가서 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말씀드릴 거고 3강하고 4강에서는 그 커뮤니티 쪽에서 주택가 커뮤니티 쪽에서 어차피 주택 수리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뭔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뭔지를 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사례에서 저희 만부마을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그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만부마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먼저 해드릴 거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동구 만부마을 사례 이렇게 말씀드릴 거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라는 법인이고요. 그 인천 지역에 이제 주거복지 전문으로 하는 그 주택 수리 그 전문 공사기업입니다. 저희 사명과 가치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일자리 제공과 그다음에 지역 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며 주거복지 영역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여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 형태는 협동조합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2억인 걸로 갖고 있고 주소는 남동구 만수동 쪽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산상은 그 내용 보시면 저희 주소하고 전화번호 메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걸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인천에는 인천 남동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율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아니면 근로능력 모자란 분들이 남동지역자활센터에 오셔서 저희처럼 집수리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자활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거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 일들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그 사무종합건설과 마름들이 하우징처럼 그 자활센터에서만 있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활 기업으로서 이렇게 법인 형태로 나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에 자활 기업으로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에 또 다른 개인 사업자인 아름드리 하우징이라는 자활 기업이 나와서 그 양 자활 기업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기에는 이 이제 좀 이렇게 다 사업의 다양화나 전문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두 개가 2014년에 저희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로 법인을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다시 합병을 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문 그 건축 기사도 채용을 하고 그래서 사업도 좀 다양화시키고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가능하게 해서 저희는 그리고 법인 형태가 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는 그 주주들이 주인이지만 여기는 각각의 조합원들, 저희 직원도 조합원이지만 그 조합원들이 주인인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에 그 전문 건설 면허인 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의 주 사업은 그 취약계층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는 일단 뭐 자활기업에서 출발을 한 그 자활기업이고 자활기업이자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법인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크게 보면은 저희가 주 사업은 이제 주거복지 사업이 주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 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 이렇게 일반 공사업들, 인테리어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주거복지 사업은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라고 취약계층 중에 이제 집을 자가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자산이 없으신데 단 집은 내 명의로 갖고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그 주거 환경에서 집을 고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LH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자활기업인 데서 전국에서 이렇게 각 구별로 저희는 남도권 거를 주로 맡아서 하고 한 보통 평균 한 135에서 한 150호 정도를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있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창호라든지 아니면 단열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은 저희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전처럼 그 수선유지 급여 사업이나 각종 지원들을 못 받으신 분들은 각 긴급으로 지자체에서 집수리를 요청하는구나 이런 데는 저희가 무료 집수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GO 같은 그 사회단체들이 지원하는 데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집수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단에 계신 분들을 저희 자활기업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그 자활근로사업단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집수리에 대한 관한 교육, 그 다음에 전문기술 교육 이런 것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기 계속 뭐 내용 그 중에 도시재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인천 역전 2030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 정책하고 그 지금 하는 도시정책하고 약간의 좀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정책을 보면 이게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중앙주도 형식이거든요. 중앙에서 정부에서 큰 그림을 큰 정책을 하나 세운 다음에 규모가 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작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건축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밀고 다시 올리고 이런 거에서 그 여태까지는 전국에서 뭐 한 40, 50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로 살고 계신 주민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회 여건, 지역의 그 요청이나 요구들이 반영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정됐듯이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하는 방식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기존이 정부 윗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탑다운이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꾸로 버텀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건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싹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 아니면 필요하면 여기도 재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좀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적겠죠. 기존 정책과 비교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아마 50조 원 등등 기타 등등 제금해서 기금이 훨씬 더 기존에 했던 정책보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했던 만부마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형 해서 주거지 지원, 그러니까 주거지에 관련된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고 계신 거. 그다음에 지금 아마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거지 지원형은 아닐 거고 중심시가지형이 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랑 주거지가 이제 여기 같은 특이한 경우 공존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상업이 조금 이렇게 쇠퇴를 하거나 이런 데서 상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주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걸로 하고,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은 좀 큽니다. 인천에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거 밑에서 설명했듯이 산업단지, 공항, 철도, 이런 부지, 그러니까 규모가 좀 굉장히 크지요. 그런 데서 하는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좀 대규모로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했던 주거지 지원형 사업 만부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만부마을은 저도 인천 출신이라 여기 동구에는 저도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동구 창녕동 출신이라 여기 중앙시장도 많이 와보고 했는데, 사실 만부마을이라는 곳이 저희 남동구에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어쨌든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70년대에 각종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마을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을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점점 주거지가 모자르니까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개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파트들이 서고, 여기 만부마을은 점점 약간씩 좀 쇠퇴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 2차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제가 이거 실패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좀 효과가 이렇게 미비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부마을을 끼고 그 옆에 향촌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유신마을은 그 전에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사이에 낑겨 있어서 여기는 좀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좀 많이 좀 감소가 됐고, 여기 특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하면, 이거는 제 자료는 아니고요. 남동구에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제 계획서에 나온 걸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주거 환경은 당연히 주택이 노후화된 곳이 많았고, 그다음에 자율 개량을 하기에는 이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도 않고 규모가 너무 영세했기 때문에 효과들이 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생활환경 쪽에서 보면 당연히 길도 좁고, 그리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취약계층이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긴 특이한 점이 한 80%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골목도 좁고
그 다음에 산 밑에 바로 있는 곳이라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공간 환경도 생활 편의 지역도 많이 부족하고, 대신에 여기는 뭐가 좋으냐면 자연환경적 요소로 보면 그 뒤에 철마산 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녹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환경에서 미추홀 그 옆에 미추홀 환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남동구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만부마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개선 사업을 좀 한 두어 차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쨌든 미비한 점이 좀 많아서 이번에 그 2017년인가 18년에 아마 그 주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 조직의 그 세계단체,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도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어요. 주택정비사업조합, 기존에 있던 정비사업조합들, 토지분들, 소유주분들, 그리고 LH, 그리고 도시공사, 이렇게 남동구청 해갖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지원 조직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저희 이름도 나오지만 인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그 다음에 저희 청솔주거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저희 모 단체인격인 남동기업자센터, 논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만부마을의 큰 그림은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마을 그림 보시면 스텝 1에 보면 거점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그다음 스텝 2에 기반 시설, 공동 이용제 설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큰 그림대로 100% 진행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스텝 1에 앵커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대주택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택 그 소유주분들이랑 아직 합의의 과정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가로 정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스텝 2에 이제 공동시설 확보로 해서 뭐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아직 그 좀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데에서 진행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는 만부마을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그런 건물에서 당연히 지원센터 건물을 하나 또 새로 청년사업을 짓고 제가 알기로는 좀 있으면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3에서는 어쨌든 그 큰 규모의 아까 스텝 1에 뭐 매입 임대주택, 그 다음에 가로 환경, 뭐 스텝 2에서 환경 정리를 이미 기반적으로 다 끝내면 뭐가 이제 그 주민 자력 개발이라고 해서 자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자율 개량, 이 공공재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단 자율적으로 의식해서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공지원 형식으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재건축을 유지하시거나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스텝으로는 외적인 공간적인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실제로 이제 공간적인 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마을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한다는 게 이게 뉴질 사업 계획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만부에는 만부마을 도시재생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전국 저는 1호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긴 주민자치조직이 자치적으로 계시다가 법인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을에 관한 프로그램, 뭐 관리, 운영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랑도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고요. 만부마을은 이렇게 그림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이 그림대로 100% 진행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100% 반영이 되진 않지만, 근데 그림대로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가로정비,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신 주차장,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공간적인 면에서는 큰 규모의 공사를 먼저 1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2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있고, 3단계에서는 큰 규모가 이렇게 공간적인 게 됐으면 편의시설들, 왜냐면 여기에 어쨌든 인구라든지 이런 걸 유입시키거나 아니면
그 활성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편의시설들이 좀 있으셔야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여기 동인천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어쨌든 나머지 것들이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됐으니까 개별 주택이나 단독 주택들은 집 주인분들께서 공공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율개량의 의지로서 집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로써 이제 만부마을 큰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요. 1강에서는. 2강에서는 저희가 만부마을의 집수리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1강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